네, 놓쳐서는 안 될 뉴스 3개만 콕 집어서 그 핵심을 추려주시는 분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최성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황교안의 허무한 대국민 담화 준비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죠. 네네. 예. 상당히 길던데 내용이. 예. 혹시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네. 광복절 원래 하루 앞두고 원래 광복절에는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러게요. 예, 국정 운영 방향 등에 관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고요. 네. 광복절 하루 앞두고 야당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게다가 그 담화에 담긴 내용도 대통령 혹은 국가 원로급이어서 혹은 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주자의 출사표, 출마 선언문인 줄. 예, 출사표에 좀 어울릴 만한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어저께 하루 그 정치권 안팎에서는 꽤 많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짚을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네네. 담화는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꼭 짚어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 내용이 지금 그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라든지 황교안 대표 개인 그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어서 다 볼 수 있는데요. 네. 제목이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일단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게 한 가지 특징이고 내용이 그렇게 방대하고 긴데 너무 두루뭉술하고 네. 핵심이 없다. 이제 이런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비전을 5가지로 나눠서 네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나름 설정한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 네네. 뒤에 후반부에 가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요구가 있는데 그 네네. 요구라고 하는 게 국가 정책을 대전환하라. 네네. 대전환하면 사심없이 돕겠는데 네.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5대 실천 목표라는 게 뭐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뭐 네네. 미래를 꿈꾸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름답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이 실천 수단과 방법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좀 약간 좀 허무한 이런 목표들일 수밖에 없는데 아쉽게도 그런 구체적 수단과 방법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용도 내용인데 대통령의 그 광복절 경축사를 앞두고 이른바 이제 선수를 치면서 야당 대표가 이러는 것도 참 그 찾아보기 힘든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산호맹에 관한 조국의 태도 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입장이라고 할까요? 좀 이야기한 게 있죠. 네. 황교안 대표가 이제 가장 앞장서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네.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네. 원래는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내용을 밝히겠다 답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어제 한마디 했었습니다.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함께하고자 했다. 네.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28년 전 그 활동을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무튼 그 이 조국 후보자 이런 어떤 입장 표명이 충분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충분하다 못해서 조금 넘치는 해명이 됐다.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예. 그 어떤 거냐면 그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어떤 산호맹 전력이라든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죠. 네. 예측 가능했다는 뜻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조국 후보자의 답변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었을 텐데 네. 준비된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준비된 답변이라고 답변치고는 좀 실망스러웠다 이런 건데요. 네. 그 산호맹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사실 이미 끝났죠. 법적 판단도 끝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을 규정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명박 정권 때였죠. 2008년. 네, 예. 이명박 정권 때 그 관련자를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산호맹 사건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역사적 평가가 있는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조국 후보자랑 함께 그 산호맹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된 분들도 있는데 네. 이제 개인이 그 활동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그거를 어차피 이제 그 본 라운드는 청문회에서 벌어질 테니까 네네. 청문회를 어떤 염두에 둔 어떤 포석 이렇게 읽을 뭐 여지는 없을까요? 예, 물론 그 국무위원 후보자가 아무래도 야당 국회의원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자세를 낮추는 것 필요할 수도 있죠 전략적으로. 다만 이 산호맹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은 네. 본인의 입장 표명이라기보다는 물론 본인의 입장 표명이기도 하지만 예. 많은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 그들의 명예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좀 네네.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인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참 사반세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바로 산호맹 사건입니다. 아마 생경한 뭐 산호맹이 뭐지 아마 이런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청문회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청와대가 스마트폰을 금지한 이유입니다. 스마트폰을 금지했나요? 이제 아예 쓰지 말라고 금지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수보회의라고 하죠. 그 수석 보좌관 회의할 때나 예. 국무회의 할 때 회의장에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가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조치는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주요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장에 들어갈 때 이 스마트폰 거치대에 스마트폰 놔두고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뭐 청와대 경내에서 스마트폰 못 쓴다가 아니라 이제 네. 중요 회의,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나 네네. 국무회의 있을 때는 네. 휴대폰 반입 금지.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왜 그 배경이 뭐예요? 원래도 지금까지도 청와대 내에서는 이 스마트폰 기능을 모두 다 쓸 수는 없었어요. 아, 그랬나요? 예, 그 보안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는데 카메라 촬영 일단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녹음이 안 됐었습니다. 아, 예. 그건 어쩌면 보안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보안 때문에 그랬죠. 예. 이번에 이 조처는 아예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 예. 그 이유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그 설명으로는 그 애플사의 아이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애플사의 아이폰은 별도의 보안 정책이 있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작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보안 말해 정책이. 보안용 앱이 예. 깔리지가 않는 겁니까? 그렇죠. 보안 정책이 이제 좀 막히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그 일부 스파이웨어는 심지어 이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 있어도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청와대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예, 예.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예, 그 도감청이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 심지어 엎어놓거나 꺼놔도. 저도 이 뉴스 보면서 내 예. 스마트폰 혹시 이거 깔려 있으면 어떡하나 당장 걱정이 그거부터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뭐 기자들이 좀 물어봤나 봐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었냐, 도감청 사례가 있었냐라고 네. 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좀 말을 좀 아꼈다고 하는데. 도감청 사례가 있다 예. 하더라도 확인이 되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 스마트폰 회의장 반입 금지 조처는 첫 번째 주된 배경은 이 보안 때문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뉴스 보니까 회의 중에 네. 특히 이제 새로 청와대니까 들어온 분들이 네네. 이 분위기 파악이 안 돼갖고 회의 중에 스마트폰을 보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이제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제 예. 대신 그게 뭐 딴짓을 하기 위해서 봤다라기보다는 무슨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회의 자료 같은 것도 저장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의 내용 검색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냥 그 보안 강화 차원 그냥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가장 공식적이고도 네. 핵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밀이 그러니까 모이는 곳이 청와대니까 뭐 그런 조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냥 장사미사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네. 우리 같은 시민들도 스파이웨어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죠, 미리미리. 그러게요. 네, 저는 그 뉴스 딱 보면서 거기에 딱 그 눈길을 꽂혀갖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최상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